두 번째 시간을 이제 소리가 들리는다. 예, 두 번째 시간을 준비해 주실 귀한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열정과 긍정의 아이콘, 환한 미소가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노미애 사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을 중심으로 생활 플랫폼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통해서 두 번째 인생을 멋지게 디자인하는 자이언트 노미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오늘 이렇게 사회자님이 귀한 분 이렇게 모신다라고 했는데 오늘만큼은 좀 귀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드림스퀘어에서 하이리빙 지사까지 4시간 거의 가까이 걸려서 그 마마르 그 쿠킹 클래스 참석하고 정말 부랴부랴 타임신이 도착한 노미입니다. 오늘은 그 성격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 수 있는지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그 색연필을 알록달록 이렇게 해놨는데 성격이 굉장히 다 다양하거든요. 사람도 다르지만. 그래서 자신의 성격 스타일을 파악하고 다른 사람들의 성격 스타일을 이해해야 네트워크 비즈니스, 그 하이리빙의 그 핵심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아야 원만한 대인관계를 구축해서 가장 중요한 가족과 주변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비즈니스 팀을 조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성격 스타일로 컨택하고 후원하라.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를 소개를 해야 저를 뭐 잘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조금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아주 전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하는데 이 소개 또한 오늘 강의 제목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저를 좀 소개하려고 해요. 저는 그냥 살림만 하는 주부였는데 이 표정 보시죠? 주부인 듯 주부 아닌 그런 무늬만 주부처럼 살았어요. 저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학습지 공부방을 하는 중에 그 사업 설명 그 비디오 그 테이블 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 했을 때 그 남편의 한번 해봐 그 한마디에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까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이리빙을 하기 전에는 가족들 사이에서 학교에서 왕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가족 사이에서 제가 약간 은따였지 않은가. 그래서 도대체 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 성격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이리빙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이렇게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아들 친구 엄마들 모임을 뭐 거의 10년, 15년, 20년 가까이 해요. 그런데 하이리빙 하기 전에 만났던 엄마들도 있고 하이리빙 하기 전에 만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만나는 엄마가 있는데 어느 한 날 모임에 갔더니 저희 아들이 이제 관묵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 엄마가 앉으면서 요즘 관묵이 엄마 되게 이뻐졌대요. 그래서 기분은 좋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왜냐는 질문을 해요. 왜요? 내가 전에는 어땠는데요? 그랬더니 옛날에 관묵이 엄마 독일 병정 같았지?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는 좀 마이크 켜고 웃으셔야 돼. 근데 그게 이제 음식의 표현을 하자면, 나 스스로는 그 음식에 겉바 촉촉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겉은 바삭 조금 좀 그래 보였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겉바 속바로 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저를 스스로 판단한 건데 양촉촉, 겉도 촉촉하고 속도 촉촉하지 촉촉하게 변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아들이 이제 그 하이리빙 하기 전에 저를 알고 이제 하이리빙 하면서 저희 변화를 이렇게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 가족들도요 무한정 이렇게 막 그 엄마가 좋아요 막 이럴 것 같은데 굉장히 냉정해요.
남편도 그렇고요. 냉정한데 아들이랑 아마 대학 졸업하고가 아마 이게 차를 타고 이제 드라이브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차를 타면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가 좀 좋으면서도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엄마 하이리빙 이제 차를 타면 하이리빙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엄마 하이리빙이 우리를 살렸어요.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좋기도 하면서 그럼 내가 하이리빙 하기 전에는 어땠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또 질문합니다. 왜? 왜 물어봤죠 아들한테. 그랬더니 엄마가 하이리빙 하시기 전에는 사실은 좀 무서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운데 무섭다 표현을 못 한 거야. 근데 엄마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촉촉해졌다고. 겉도 촉촉해지고 속도 촉촉해지면서 웬만한 있으면 그럴 수 있어. 옛날에는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왜 따지고 지적하고 지적은 좀 조용히 지적질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해를 많이 하는 그렇게 부드러운 엄마가 됐기 때문에 하이핑을 하지 않았더라면 자기들은 그냥 죽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내가 많이 변했구나. 그리고 하이리빙 초기에 이제 하이리빙 제가 시스템을 타면서 남편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좋아하나 봤더니 물론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그 초기에는 경제적인 건 크게 보탬은 안 됐어요. 그런데 저희 변화가 굉장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면 나는 하이리빙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그 집사람의 변화를 보면서 너무 좋다. 그런 얘기를 정말 초창기에 정말 더 들으라고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자기들 뭐 동기 모임이라든가 후배 모임이라든가 부부 동반해서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걸 제가 이렇게 들을 수 있었고 또 그래서 또 제가 또 그 남편의 어떤 칭찬에 힘입어서 더 잘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제 소개를 한 것도 이따 성격 유형에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장황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각양각색 모양도 다양하지만 생각도 다 달라요. 형제, 그 다음에 아들, 딸, 자녀, 더군다나 부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직업과 직장에서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싫어서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여러 명도 아니고 부부와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름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 그 성격 스타일을 알아볼 건데 제가 요즘 유행하는 MBTI를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준비를 해도 이 짧은 시간에 그 16가지 유형을 절대 전달할 수가 없는 관계로 제가 4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알아보고 또 오늘 이렇게 또 공부를 했고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안다면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할 수가 있고 우리 자신, 나 스스로 그리고 나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을 부여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기대치에 맞추어 서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격 스타일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성격 유형은 다양하지만 4가지 기질 유형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기 각자가 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성격 유형도 그 기질마다 말은 한국말인데 언어가 달라요. 외국어처럼. 그래서 지피지기 100점 불태라. 이렇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으나 이렇게. 그래서 사람의 성격 스타일을 이해하는 만큼 상대방에게 맞는 의사소통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격 유형에 따른 말 패턴 이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 왜 많이 사용했죠? 왜? 이렇게. 그리고 이제 DISC 이렇게 나누는데 성격에 따라서 사용하는 중심 언어가 달라요. 마치 외국어처럼. 그래서 상대방이 평상시 사용하는 중심 언어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해하면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것은 이해받는다고 느끼는 것이며 이해받는다고 느끼는 것이 곧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옷이라고 해요.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삶에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길 원한다면 일단 사람을 이해하는 일에 성공해야 되고,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중심 언어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격 유형 테스트 하는 건데 성격 자체에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래서 체크할 때 나 이상형을 나 이상 나 이렇게 됐으면이 아니라 나의 현치를 정확하게 솔직하게 테스트하고 이렇게 밑에 나온 네 가지 유형을 자신이 선호가는 실제 나의 성격이 어떤가 판단해서 선택하고 어떤 유형이 나의 주된 성격인지 알아봐야 나를 정확히 알아야 그죠? 상대방도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눠보면 네 가지 유형으로 나와요. D형, I형, S형, C형인데 제가 낮에 배운 영어라 밤에도 하는데 이게 발음이 잘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이 D는 그 도메네스의 그 앞자리 D를 따서 D형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 I형은 사교형이에요. 인플루언스의 앞글자 I를 따서 I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스테디네스 그 신중형 S를 따서 요거 앞글자 S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C형은 컴프레인스라는 그 앞글자 C를 따서 이렇게 DISC 간편하게 부르는데 이 기본 전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서로 다른 행동 유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쟤는 왜 이래? 쟤는 왜 저래? 이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성격 그 자체에 좋고 나쁨이 없다라는 거. 다만 자신이 해당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존재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D형하고 I형은 외향 중심이에요. 그리고 또 SC형은 내향형이면서 또 이렇게 보면은 D형하고 C형은 일 중심이에요. 그리고 I형하고 S형은 사람 중심이라는 거. 요것만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도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되게 일 중심이었더라고요. 애들이 이렇게 그 피자집에 피자 먹으러 약속을 했고 그 주방세제 하나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 피자 먹으러 이렇게 아파트 그 밖에까지 다 나갔는데 그 주문 받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애들한테 이제 전화 받으면 우리 아들은 알아요. 엄마랑 못 가겠구나 직감을 해. 그때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이었거든요. 우리 딸아이는 엄마랑 피자를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와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매몰차게 미안한데 내가 피자집까지는 데려주고 돈을 계산할 테니 너네 둘이 가서 먹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은 딱 엄마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네 알았어요 하는데 우리 딸은 엄마 같이 가면 안 돼요? 막 이렇게 그랬는데 저도 매몰차게 그냥 주방세제 하나 주문받고 거기로 저는 달려갔던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뭐라고 같이 가서 피자 좀 먹지 그런 후회를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은 잘 컸습니다. 엄마를 이해하고. 그래서 이렇게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유형별 대응 방법이 이렇게 있어요. DISC. 이거 색깔도 제가 해놨죠? 이 성격. 그 상황과 사람에 따라 나를 카멜레온처럼 바꾸는 최고의 대응 전략.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으로 인정하는 순간 인간관계의 폭이 굉장히 확장된다는 거. 저도 제가 만약에 하이딩을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저 스스로도 정말 끔찍한 일이죠. 왜냐하면 저희 세계는 정말 한정되고 내가 옳은 것이었거든요. 내가 옳고 남은 다르다라고 항상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랬죠. 은근히 집에서 따당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DISC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할 때 아마 얘기를 하면 유난히 그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D형, I형, S형, C형 이런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한번 그리고 본인은 어떤 유형인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이번 시간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유형, 단호한 행동파 D타입 여기 보면 역동적인 지도자가 된대요. 그들은
코 죽는 소리를 하잖아. 저는 이것만 딱 들어도 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남들의 결정을 못 내리고 허둥댈 때 신속한 결정을 내려요. 이 D타입들은. 그리고 굉장히 목표지향적, 기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목표 달성하는데 더 관심이 많아. 그 떠올라요. 어떤 분이. 그리고 목표 달성이 중요하므로 정말 열심히 일하죠. 그리고 한 가지를 해내면 항상 다음 목표를 생각을 해요. 쉽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불가능한 일에도 겁없이 도전하죠. 알랑 물총만 들고서도 지옥이라도 싸울 수 있다고 큰 소리치는 분. 그분이 어떤 분이야? D타입입니다. 굉장히 자신만만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게 뭐냐면 부지런해요. 말만 앞세우는 것이라 아니라 말과 행동이 같은 분, 어쩌면 행동이 더 빠른 분이에요. 그리고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한번 결심하면 아무도 그 뜻을 절대 꺾지 못하는 분. 아마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저희 형제랑 사장들은 아마 누군지, 어떤 분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D타입에게는 알렉산더 대왕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한 D타입은 지배욕이 강해요. 무시당하고는 절대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D타입은 말하고 싶은 것은 마음에 담아두지 못해. 해야 돼. 단도직입적으로 뱉어냅니다. 그리고 D타입은 결단력, 직선적인 성격으로 자신들이 예하부대의 명령을 내리는 군 지휘관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리고 D타입에게 주는 도움말이 어떤 거냐면 권위를 내세우기 전에 먼저 권위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언어는 뭐냐? 뭐?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핵심이 뭔지만 말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외향적이면 일중심, 외향 일중심인 이 D타입들이 싫어하는 게 뭐가 있냐면 우유부단한 걸 되게 싫어해요. 가장 답답하게 만드는 건 뭔 결정해서 실행에 옮겨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어떤 타입 싫어하면 느린 사람. 이끄는 대로 따라오지 못할 바에 차라리 나가버리는 게 낫다. 이것이 D타입의 솔직한 속내예요. 또 어떠냐면 일을 안 하고 말 많은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싫어하는 타입이에요. 그들이 보기에 특히 어떤 타입이냐? I타입은 공허한 말만 늘어놓은 것 같지만 실은 일을 즐겁게 만드는 타입이 I타입이거든요. I타입은 고객과의 만남에 재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D타입은 잊지 말으셔야 돼요. 또 어떤 타입을 싫어하냐? 게으른 사람. 각 개인이 사업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자주 평가해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과 게으른 게 사람지향적인 사람을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또 사소한 중간 과정도 싫어해. 그냥 딱 결론만 말해. 결과가 곧 전부. 사소한 중간 과정은 꼼꼼하게 처리하는 것은 만결을 방해하는 장벽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D타입입니다. 그리고 지시에 따르는 것도 엄청 싫어하죠. 지시를 내리기는 좋아하지만 지시를 따르기는 힘든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명령조로 얘기하지 말고 좀 부탁조로 얘기해야 수긍해요. 아무리 좋은 일도 지시하면 싫어하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이제 D타입이 통제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극과 극이에요. 통제될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게 보면 통제하는 경우는 이렇게 너무 좋아요. 경쟁적이고 솔직하고 자신만만하고 계획적이고 결과지향적이고 즉시 반응을 보이고 용감하고 이런데 통제를 벗어난 경우는 완전 반대예요. 무자비해. 거만해요.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굉장히 잘난 척하는 것 같아. 그리고 창의성이 부족하고 저렇게 무례할 수가 있어? 이런 경우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D타입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들이 결과에 집착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들은 뭐든 딱 잘라 얘기하며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해요. 그래서 D타입은 다른 사람들이 제시한 근거에는 별 관심이 없는 대신 상대방이 이렇게 믿고 있는지 또 말과 행동이 일치한 사람인지를 중시하는 성격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데 이 감정이 안 좋을 때는요. 저렇게 무례해?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솔직한 말로 인해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면 이 D타입이 깜짝 놀랄 수 있어.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근데 그랬어?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D스타일의 문제임을 안다면 D스타일이 당신의 스타일에 반하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쉽게 용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타입을 초대할 때 도움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도움되냐면 장애물을 극복해낼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해요. 상대방이 이제 내가 컨택하고 신뢰 쌓게 하는 분이 D타입이라면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평가해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간결하되 구체적으로 말해야 돼요. 너무 막 장황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신뢰감 줘야 돼요.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 좋은 것도 안 합니다. 또 뭐가 있냐? 도전과 선택권을 줘요. 지시하지 말고. 그리고 현실적인 혜택을 강조해야 되고요. 그래서 일에 대한 핵심만 말하라. 앞뒤 사정 말 안 해도 금방 알아차리는 그 멀티플레이래요. D형이 화를 낼 때는 그냥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빨리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답니다. 그래서 D타입은 단호한 면이 있고 그들은 만남을 업무와 마찬가지로 여기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진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한 번 거절당했다고 쉽게 절대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 거절 역시 또 하나의 목표예요. 거절 역시 목표를 위한 만남으로 생각을 해요. 이 얘기할 때도 자꾸 누가 떠올라요. 그들은 단도직입적으로 돌진하고 안 되면 계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D타입에게는 직접적이고 결과 중심의 접근 사용법을 사용해요. 무엇으로 시작하는 질문에 자세히 대답하면 안 돼요. 이분들한테는 자세한 대답을 듣고 나면 전부 다 속단해서 다 안다고 속단해서 초청되지 않습니다. D타입 여기까지 D타입을 알아봤는데 생각나죠? 주변에 맞아 그분이 얼굴이 팍 떠오를 거예요. 강한 D타입 주변에 있으시다라면 그러면 I타입에 대해서 어떤 타입인지 이분들은 열성적이고 굉장히 감성적인 타입이에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아주 즐거워. 늘 파티야. 파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파티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분들이에요. 그리고 시장은 거창한데 조금 결과는 좀 그렇죠. 그리고 마무리에 약해요. 이들은 관심사는 일을 진행하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이좋게 만드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호감을 줘. 인정이 많아. 굉장히 생각하기 전에 또 행동하는 경향도 있어서 약간 이제 경솔하게 이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렇게 막 조그만 것들 이렇게 막 크게 그리고 쉽사리 막 흥분해. 그리고 또 다양한 것을 기억하는데 이름, 날짜, 시간 이건 기억하지 못하는 반면에 좀 이 특이한 거 이런 거를 잘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I타입은 인생은 토요일만 킬 때는 일주일과 같아요. 그리고 뭐든지 몸소 경험해보고 그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근심걱정 없는 활발한 성격 그래서 천성적인 성격 때문에 사람을 쉽게 믿어. 그리고 보고 있으면 그들 곁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어떤 자리든 즐겁고 열정적으로 임하죠. 그리고 산 정상의 경험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네트워크 비즈니스로 자연스럽게 끌어모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마무리에 좀 서툴죠. 그래서 그 사업에서는 약간 제대로 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I타입과 대화할 때는 화제를 일이 결말적으로 돌리는 것이 적절한 자극을 주어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톡톡 튀는 성격과 타고난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끄는 힘이 어마어마해요. 이거 얘기할 때도 주변에 강한 I타입이 있으면 그분 얼굴이 막 이렇게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I타입을 좋아해요. 우리가 멋진 삶을 꿈꾸게 만들고 우리를 네트워크 비즈니스 세계로 이끄는 타입. 그리고 아까 이제 과장하는 습관이 좀 있다라겠는데 최근에 본 영화는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 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사한 레스토랑은 가본 것 중에 최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이분들의 언어는 누구? 가면 누가 있는데? 누구랑 같이 가는 거야? 우리 같이 가는 거지? 이렇게 그 언어의 중심이 이제 그 누구에 이렇게 맞춰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것을 삶의 화려한 부분들은 오래 기억하는 독특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의 주제나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의 옷이나 옷 색깔, 장신구 이런 거를 기억하는 그러면서 굉장히 창조적이죠. 항상 새롭고
흥미진진한 아이디어 생각날 때마다 날마다 만나게 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무대를 아름답고 활기차게 꾸미는 방법을 생각해내고 사업 설명이나 사업을 풀어가는 방법들에 대한 독창적이고 흥미로운 주제를 생각해내는 것은 언제나 I타입이에요. 이분들이 주변에 I타입이 있으면 늘 재미가 넘치는 그런 I타입입니다. 그런데 이런 I타입이 또 싫어하는 게 있어요. 어떤 I타입은 외향적이며 사람 중심인 타입인데 무시당하는 걸 되게 싫어요. 물론 다른 타입들도 다 싫어하지만 남들에게 사랑받고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싶어하는 타입, 그다음에 눈을 떼지 말아야 돼요. I타입에게서는. 그리고 고립되는 거. 같은 팀이라면 소속감을 강조해서 외롭지 않도록 늘 신경을 써야 되고 감정을 나눌 상대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비웃음을 사는 일도 되게 싫어하는데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타입이 I타입입니다. 그래서 팀 내 모든 사람이 자신을 좋아해 주길 바라며 D타입이나 C타입이 비난하거나 비웃으면 금방 마음의 상처를 받는 타입이 I타입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작업, 똑같은 일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지루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자신은 좀 더 흥미로운 일을 찾을 가능성이 많은 타입이면서 사전 업무도 반복되고 자잘하고 이런 업무들은 I타입에게 좌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즉시 효과가 나타나서 관심을 지속시킬 수 있는 단기적인 계획에 참여하는 게 좋고요. 그들을 한계상에 밀어붙인다라면 되게 힘들어하는 가슴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I타입이 통제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제하는 경우와 통제를 벗어난 경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통제되는 경우는 굉장히 활력 있고 의사소통도 잘하고 자발적이고 사교적이고 분위기 굉장히 따뜻하게 재밌게 만드는 반면 통제를 벗어나면요 공상과처럼 느껴지고 굉장히 충동적이고 시간스럽고 말만 풍성하고 결과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좀 사기성 있는 것 같지 않는가 이렇게 그리고 또 흥분하기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일을 많이 버려놓는 스타일이 이 I타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대화를 나누면 그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쏟아져 나오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들의 말은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이고 때로는 생각을 그대로 말로 옮기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로 약간 이렇게 흥분돼서 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른 타입 사람들은 I타입이 진지한 의견을 말해도 즉흥적인 것이라 생각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이것이 스타일이 문제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강한 I타입이 당신의 스타일에 반하는 어떤 행동을 하든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강한 I타입의 사업자는 모든 일을 가슴으로 시작해서 가슴으로 끝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초대할 때 이제 도움되는 말이 어떤 말이 있냐면 그들이 생각을 표현하도록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막 딱 이제 약간 그 C타입이나 D타입은 그래서 결론이 뭔데 막 이렇게 뭘 결론부터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친숙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들의 한 일에 초점을 맞춰서 칭찬해주고 그리고 성취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화제를 부드럽게 거기에 이제 끌려가지 말고 화제를 부드럽게 이제 비즈니스 쪽으로 돌리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말을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보다는 재미있는 놀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I 유형의 갈등 요소는 인정받지 못했을 때 일어나므로 칭찬하고 인사 반갑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들의 작은 행함을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I타입이 재미있고 사교적인 성격이 매료되는 사람들이 항상 많습니다. 그래서 I타입의 주위에는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신뢰를 얻는다면 훨씬 매력적인 사람이 될 타입들이 바로 I타입이에요. 그래서 강한 I타입은 천성적으로 재미만을 추구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사업에 충실해져야 하고요. 강한 I타입에게는 따뜻하고 친숙하게 접근하고 어떤 사람이 네트워크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의 측면에서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I타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주변에 생각나는 분 있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훌륭한 지역군인 S타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업자들 돌보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그런 반면 좀 쉽게 이용당해. 예, 그리고 좋은 친구를 갖기 원한다면 S타입에서 찾아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팀 작업에 굉장히 적합해요. 네트워크 비즈니스 자체를 함께해서 행복한 사람들의 거대한 팀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나보다는 팀을 위하는 그런 점이 많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시작을 결정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늘 망설이죠. 시작에 앞서서. 그렇지만 한 번 시작하면 마무리는 아주 깔끔하게 하는 스타일이 바로 S타입입니다. 그리고 침착하고 평온하고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굉장히 침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 바로 I타입이고요. 그리고 원만한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어떤 갈등을 일으키면 이 S타입이 딱 중간에 중재를 하면은 그게 이렇게 잘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눈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따뜻하고 다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주 언어가 뭐냐면 중심 언어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거기 어떻게 갈 거야? 어떻게 만들 거야? 우리 어떻게 시작하지? 이런 타입이죠. 그리고 또 반면에 또 S타입을 또 싫어하는 게 또 되게 또 싫어하는 게 있겠죠. 어떤 타입을 싫어하냐면 어떤 스타일을 싫어하냐면 이 S타입은 내향적이면 사람 중심형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거친 행동. 이런 사람들은 이 업무 지향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해. 예. 그래서 그러면은 근데 S타입이 받아들일 때는 그게 굉장히 거칠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몰아세우는 것도 되게 싫어합니다. S타입이 느리다고 몰아세우듯이나 마음의 문을 닫고 침묵할 수도 있어요. 너무 몰아세우면. 그리고 또 오해받는 것도 되게 싫어해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일하면서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는 타입이 이 S타입입니다. 또 요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주변에 또 맞아, 이 사장님은 참 따뜻해. 그러면서 이 오해하고 이런 걸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 좀 싫어하는 면이 있지. 또 이런 게 또 생각이 나네요. 또 뭘 싫어하냐면 이 빈정거림. 비즈니스 조직의 모든 회원이 서로에게 말려서 상처 주지 않기를 원하는 타입이 바로 이 S타입이에요. 그리고 또 놀라움. 그러니까 급작스러운 변화를 싫어하는 거죠. 적응할 준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변화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스타일이 바로 이 S타입입니다. 또 뭐가 있냐면 강요. 이 강요받는 것도 되게 싫어해요. 쉽게 설득당하지만 강요당한다면 조용하지만 완고해요. 완고한 정에 부딪혀요. 그래서 강한 S타입이 제대로 통제된다면 꾸준한 능력을 발휘하는 스타일이 바로 이 S타입.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S타입이다 하면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S타입이 스스로 통제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 스스로 통제되는 경우가 벗어난 경우, 스스로 통제하는 경우는 굉장히 협조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신뢰감이 가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리고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잘 들어줘서 이렇게 요구하는 걸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흔들리잖아요. 굉장히 그리고 인정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통제를 벗어나면 남에게 의존하는 것 같아. 이 변화를 싫어해. 그리고 어찌 보면은 막 누구한테 막 이용당하는 것 같아. 그리고 굉장히 하는 거야 마는 거야. 굉장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우유부단한 또 그런 걸 그렇게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S타입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거 제가 해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같은 질문에 계속 답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스폰서에게 듣길 바라는 대답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마워요. 질문을 받거나 심하게 화가 난 경우가 아니면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바로 S타입입니다. 그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분들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단지 표현만 안 할 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대립해서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는 대신에 조용히 자기 식대로 일을 계속하는 분들입니다. 이것이 S 스타일의 문제임을 이해한다면 S타일이 당신의 스타일에 반하는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관대한 마음으로 한결 쉽게 용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초대할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따뜻하고 기분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요. 그리고 천천히 말하고 서두르면 안 돼요. 톤도 좀 이렇게 막 하이톤이 아니라 약간 낮춰서 톤을 낮춰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들이 새로운 내용에 적응할 시간을 줘야 돼요. 또 그들의 관심에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이렇게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맙다. 너무 잘하셨네요. 이렇게 감사 표시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실현을 해보는 게 좋아요. 이분들은 굉장히 신뢰를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또 후속 조치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럴 때 초대할 때 이게 도움이 되고요. 이분들은 무슨 말이나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라면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이거 천천히 신뢰 형성을 하는 분들. 그리고 이들의 갈등 요소는 압박당할 때 업무 전달 방식은 구체적으로 업무의 양은 한 번에 한 가지씩 하는 분들. 그래서 S타입은 내향적이고 따뜻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S타입은 우선 상대방과 친해진 후에야 사업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그리고 S타입에게는 부드럽고 상한 태도를 취해야 되고 당신이 그들에게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 해요. 그분들은. 그리고 같은 팀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또 앞으로 하이링 비즈니스를 얼마나 고맙게 여기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분들. 그리고 어떻게로 시작하는 그들의 질문에 너무 자세하게 답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강한 S타입을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주변에 또 본인이 S타입인지 한번 점검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 신중하고 냉철한 C타입. 이분들은 완벽주의자. 모든 일을 한치 빈틈도 없이 정확하게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웬만해서는 만족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어차피 할 일이면 제대로 해자. 이런 분들이고요. 얼마나 일을 끝낼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논리적. 사업 전 분야를 자세하게 공부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분들. 그리고 꼼꼼해요. 사업의 작은 부분들까지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그리고 되게 헌신적이에요. 일을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스타일. 그리고 리스트. C타입은 질서정연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R타입이 사람 전체를 볼 때 C타입이 숫자를 보고 I타입은 사건별로 볼 때 C타입은 도표의 세로란과 세로를 봅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관심과 동정심도 이렇게 되게 많아요. 의외로 남들에게 진정한 관심이 많고 그들의 욕구에 민감합니다. I타입은 관심의 대상이 되려고 할 때 C타입은 남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문제거리에 관심을 갖는 분들 그리고 남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아주 훌륭한 상담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C타입이고요. 이분들의 주 언어, 중심 언어는 왜? 그걸 왜 하려고 하는데? 왜 내가 참석해야 해? 우리가 이걸 왜 해야 하죠? 이렇게 왜라는 질문을 하면 짜증내지 말고 저분은 C타입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타입은 내향적이면 일중심이잖아요. 이런 걸 싫어해요. 비난받기. 물론 이제 다 싫어하죠. 자기 자신에게도 가첨이 비판을 가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매사 완벽을 추구하는 그들에게는 예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으면 어찌 될지 모르고 당황해요. 실제보다 몇 배 더한 실패감을 맛보는 타입. 실수를 싫어하기 때문에 혼자서 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갑작스러운 변화도 싫어하죠. 갑자기 절차를 변화시키는 것은 말이 안 돼. 그게 왜 그걸 갑자기 변경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대충 일하는 것도 엄청 싫어합니다. 겉만 멀쩡한 거 참지 못하고 그만하면 됐다는 말을 절대 이해 못하는 스타일.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상황도 싫어해요. 준비되지 않은 싫어하고 그다음에 쓸데없는 방해. 당장의 업무에 골몰하기 때문에 자신이 정한 절차나 계획에 불필요한 방해가 끼어드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또 이런 분들 주변에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통제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스스로 통제하는 경우, 통제를 벗어나는 경우.
통제하는 경우 너무 좋죠.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몰입하고 호기심도 많고 신중하고 성실하고 정확하고. 그런데 통제를 벗어나면 또 까다로워, 엄격해, 의심도 많아, 그리고 비판적이야 아주. 이렇게. 그래서 이 좋은 코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강한 C타입은 감정을 배제하고 상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서도 객관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타입. 그들은 자신의 유일한 장점이 논리적인 정확함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점을 달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C타입의 문제점임을 이해한다면 C타입이 당신의 스타일에 반하는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훨씬 관대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C타입을 초대할 때는 당신이 알고 있는 바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하이링 비즈니스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또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거 딱 질색입니다. 그리고 질문에 주의해서 답해야 돼요. 질문했는데 엉뚱한 답하는 것도 싫어하죠. 그리고 구체적인 공통점을 찾아내고, 그리고 증거자료 되게 중요해요. 증거자료 말 안 믿어요. 자료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대화할 때는 말보다 침묵을 길게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면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결론이 뭔데? 결론만 말해.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C 유형에게는 작은 실수도 하지 말 것. 감정을 배제시키고 육하 원칙에 따라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참 어렵네요. 이 성격 유형. 그래서 내향적이고 완벽을 추구하는 C타입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개인적인 대화보다는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하려고 하고요. 특유의 정확하고 성실한 스타일을 좀 더 인간적이고 융통성 있게 조정한다면 훨씬 매력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C타입에게는 실제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우 신중한 사람들로 당신이 왜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지 알고 싶어 할 것이고, 그들이 하이리빙이 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설명하고, 그런데 왜라고 시작하는 그들의 질문에 전부 대답하려 하지 말고 궁금하면 봐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유형에 대해서 정말 심도 깊은 얘기를 이렇게 짧고 요약하게 하는 것도 또한 능력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요거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소구와 여우와 두루미를 한번 생각했어요. 이러지 않았는지.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해놓고 지만 먹기 좋게. 그랬더니 또 여우가 어떻게 했어요? 맛있는 음식 해갖고 초대하면서 지는 먹기 좋은 데다 놓고 두루미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먹기 힘든. 이러지 않았는지 한번 서로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람과 상황에 따라 나를 카멜레온처럼 바꾸는 최고의 대응 전략, 인간관계 이렇게 폭이 굉장히 확장이 되고요. 성격 통찰력은 우리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을 부여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기대치에 맞추어 서로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공부입니다. 그래서 성격 유형의 차이점을 알고 내가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이 나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좀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성격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신의 성격 스타일을 조정하고 상대방이 다양한 성격 스타일에 맞춰서 일을 한다면 너무 멋지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우리 세미나 때 너무 좋아서 이걸 다시 한번 옮겨봤어요. 좋은 환경, 즉 부자가 된 시스템 속에 있어라 했는데 쑥이 산 가운데 있으면 비뚤어지지 않아도 스스로 곱게 자란다라고 해요. 나의 성격 유형을 알고 상대방의 성격 유형을 안다면 좋은 환경, 즉 부자가 되는 시스템인 하이리빙에 우리 그룹의 시스템이 더 빛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그룹의 정신세계와 문화 한번 다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랑, 그다음에 봉사, 희생, 동료의 충정, 이런 우리 그룹의 이런 그 정신세계와 문화 속에서 멋지게 그 좋은 점은 더 부각시키고 부족한 점은 보완한다라면 훨씬 더 멋진 인연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귀한 인연이기를
나의 성격 유형을 알고 상대의 성격 알아 다름을 인정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이 귀한 인연이기를. 따라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이리빙을 통해서 건강한 삶, 풍요로운 삶, 꿈을 이루고 그것을 공유하는 데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이런 귀한 인연을 만들어서 진짜 내 인생을 찾자. 우리 함께 화이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자산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돈은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격 유형별로 어떻게 컨택하고 후원해야 될지 정말 멋지고 유쾌하게 강의를 해주신 우리 노미애 사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마무리 말씀을 해주실 우리들의 히어로, 우리들의 영원한 멘토 이성구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이리빙 로얄러너 이성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달 네 번째 주에 여기 서울 프라자가 아니고 지방센터에서 돌아가면서 강의를 진행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전에서 최도나 사장님과 노미애 사장님이 우리에게 멋진 강의 해주셨어요. 지금 이제 7월 28일이죠, 오늘이. 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7월 달이. 이때쯤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내 목표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한 25일, 26일, 28일 이때쯤 되면 자기가 이번 달에 세워놨던 목표, 그나마 목표가 있는 사람이니까 다행인 거죠. 이마저도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가 세워놨던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건 안 될지도 몰라 라고 생각해서 미리 목표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 소비자로부터 제품 주문이 들어오는데 뭐 이거 가지고는 내 목표 달성이 안 되니까 다음 달에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매출을 다음 달로 조금만 기다려 그러고 한 2, 3일이니까 이렇게 넘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런 분들이 성공한 예를 전 본 적이 없어요. 목표라는 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달성이라는 달콤한 꿀을 주는 겁니다. 25일쯤 되면 사실 목표 달성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25일쯤 됐을 때 달성될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실제로 달성한 사람들도. 저도 로얄 오너가 될 때까지 몇 번의 목표를 달성했겠어요. 꽤 많은 목표를 달성하면서 왔겠죠. 하지만 단 한 달도 쉽게 달성된 적은 없어요. 근데요, 하이리빙의 성공자들은 알고 있어요. 이렇게 목표가 안 될 것 같아. 월말에 며칠 안 남았어. 이럴 때 목표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래도 난 끝까지 갈 거야 라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하이리빙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실제로 제가 핀을 달성해가는 많은 순간순간들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일어나는 시기가 월, 초, 중간 이럴 때는 기적이라고 할 게 없어요. 하지만 월말이 되면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오너를 도전하고 있을 때요. 오너를 한번 하고
두 번째 하고 이제 마지막 이달만 하면 오너가 이제 확정되는 달인데 이제 대충 월말이 가니까 32일인지 30일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전날이었죠. 마지막 날 전날 하이마스타를 도전하고 있는, 그래서 그분이 하이마스타를 하면 내가 오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매출액을 봤더니 한이 모자라요. 한 레그 정도가 도저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마감하기 전날 이 저녁 때쯤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사장님,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전화드렸어요. 왜냐면 본인도 아니까, 본인이 하이마스터를 유지해야 내가 오너를 확정 짓는 걸 아니까 저한테 전화했어요. 사장님, 근데요,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부터 내일 저녁까지 저는 무조건 달성할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믿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달성할까? 그랬는데 그날 밤에 이분이 자기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하이리빙과 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혹시 뭐 필요한 거 없나요? 근데요, 그렇게 전화를 하다가 어떤 한 사람한테, 자기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너 참 하이리빙 하지? 야,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무슨 기념일이 있어가지고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니네 하이리빙 거 할까? 그분한테서 400만 점. 만일 이분이 포기했다면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 친구는 아마 다른 데서 구매했겠죠. 근데 포기하지 않고 난 무슨 일일지 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도전을 하고 포기를 하기 시작하면요. 25일쯤에서 포기하면, 그래서 5일치 매출액을 다음 달로 넘기면 다음 달에는 35일치 매출액이 일어날까요? 다음 달 25일 날 또 포기하게 돼 있어요. 포기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우리는 습관으로 살아요. 포기하는 것마저도 습관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달성하거나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근데요, 포기하느니 좌절을 겪으세요. 좌절을 겪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포기하면 좌절조차도 겪지 못해요. 좌절조차 겪지 못하는 인생, 저는 싫어요. 차라리 도전하고 달성이 안 되면 좌절을 겪으면서 다음번에 새롭게 일어나는, 넘어졌다 쓰러졌다 일어나는 인생을 살아야지, 넘어지기 싫어서 맨날 피해 다니는 인생 지겹지 않으세요? 이제는 도전하자. 그리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들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들은, 포기하는 사람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들은 목표조차 없는 사람. 7월 달에 내가 완벽하게 난 이건 기필코 달성할 거야 하는 목표가 없었다면 8월에는 그런 목표를 한번 가져보세요. 그래서 도전해보자. 도전해야 이기든 지든 결과가 나와요. 8월에는 사람들 모두가 멋진 목표, 그리고 꼭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슴에 새기고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모두 성취하거나 좌절할 준비 되셨습니까? 네. 예, 우리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구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모든 일정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구 준비! 구 시작! 진짜 내 인생을 찾자. 우리 함께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하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